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등사를 한반도의 등사를 교량으로 만든 군합발에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화하고는 다른 전쟁 국가를 의미합니다. 전쟁 상태. 전쟁 상태고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는 대륙과 교량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때는 무력과 무력이 움직이던 시기였습니다. 예. 지금은 저 이야기는 아마 대륙의 자원, 그다음에 해양의 기술 이것이 연결되는 걸 이야기할 때 그걸 이야기할 때는 중개 국가를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허브 스테이트를 이야기를 해요. 이미 몇십 년 전에 저 용어에 대해서 판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네. 교량 국가라는 거는 19세기 제국주의 아주 나쁜 얘기. 아주 나쁜 뜻을 가진 네. 용어다.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 아주 개무식하구만. 개무식한 정도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말로 야, 걔네 집 거 저기 뭐야 그 저 집안 내력이 다 연쇄살인법이 그득그득해. 뭐 거의 그런 어감으로 거기 교량 국가였어. 그런 거죠. 용어인데 이걸 떼다가 아니 대한민국이 교량 국가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거나 생무식한 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아니면 쓸 수 없는 용어를 쓴 거네. 그렇죠. 미국이 예컨대 예. 일본이 예. 일본이 우리를 식민 뭐 1905년 외국권을 가져가고 10년에 합방을 선을 했을 때 예. 야, 우리 만주가려고 그러니까 등짝 눕혀. 우리 좀 임진왜란 때도 똑같잖아. 임진왜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교량 국가의 그 슬픈 이 참혹한 휩쓸고 지나가는 데니까. 휩쓸고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량이 될 일이 아니라 여자도 당하고. 아니 그게 교량이 될 일이 아니라 문명과 자유의 편을 들어서 우리가 보루가 돼야지. 보루가 돼야죠. 포트리스 산성이 돼야지. 산성이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문명과 자유를 위한 요새 국가. 지금은 요새 국가, 산성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지어패 갖고 지금 중국을 자유화시키는 거대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둘을 연결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하면 나가 죽겠다는 소리네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 혼자 그 흰 백범 빙구 선생님이 입었던 그 모시적삼 목시 네. 백색 입고 못이에요 저거? 뭐 못인지 뭐 못이 맞는 것 같은데. 예. 돈 많이 들었겠네. 돈은 뭐 많이 들. 저거 그냥 뭐 대통령 의상비에서 내일 모레 70세 되는 부분에 되는 양반이 등짝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그 교량을 감당하세요. 나는 싫습니다. 문재인이 너 혼자서 교량 되든가 말든가 길바닥에서 자빠지든가 말든가 네 알아서 해라. 괜히 5천만 국민 끌어내지 말아라 이 소리네. 그렇지. 역시 교수님이라 말을 점잖게 해. 내가 되게 좀 점잖게 하죠. 아니야 세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냉전 종식 이후에 한반도도 통일이 될 사실 목전에 있었고 뭐 평양에 불꽃놀이도 안 하고 비핵화도 안 하고 핵 미사일 무력도 안 하고 그랬으면은 그리고 또 중국이 시진핑이 같은 저런 엉큼하고 머리 나쁜 그 전체주의 도발자가 안 나왔으면은 대륙과 해양을 정말 연계시키는 허브 스테이트가 돼서 영계의 이익, 중계의 이익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 아마 아니잖아. 한 1, 20년 지나면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자유화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뭐 평양이 해방되고 나서 뭐 노스 리버럴 저 북한 자유조선이 되고 그다음에 뭐 저 텐진 뭐 대충 우리하고 상당히 많은 연관이 돼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많이 우리 기업 진출해서 또 서로 교류도 많았죠. 저기 뭐야 중국 해안지역 그다음에 뭐 환황에 오케이 다 30년 20년 앞을 걸 땡겨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허브가 되려면 이미 판세가 조건들이 다 맞춰줘야죠. 미중 전쟁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돼서 홍콩 문제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트위터로 시진핑을 밟아버리고 홍콩 주민을 선동한 거예요. 선동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미중 사이에 교량 국가가 되겠다는 게 미친 사람 아니면 할 소리냐고 솔직히 말하면 과대망상증 환자지. 그러니까 그리고 물질적으로 교량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탱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교량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 금수강산을 교량으로 만든다고?
예, 녹화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참나. 그 다음에 저 사람 또 뭔 말했어요? 또 8월에 무슨 그리고 망언이에요? 남북 평화가 경제가 평화가 경제다. 아니 일본의 평화 아베 경제에 평화 경제에 올인하겠다. 올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유엔 제재 걸려 있는데. 아니 무슨 근거로 예. 무슨 근거로 평화 경제가 됩니까? 우선 어떤 가장 지금 현실적인 조건은 제재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어? 평화 경제를 이야기하면 자 비핵화를 내가 또리 장군 같이 또리 장군한테 옛날 또리 장군한테 가서 내가 해서 완전한 주사파 애들은 응. 또리 장군이 그 김정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김정일한테 가서 또리 장군한테 네. 이야기해서 트럼프 형님이 요구하는 김정은한테 가서 아니면 김정은한테 가서 그러니까 새끼 또리 장군. 새끼 또리 장군한테 가서 이제 아들한테 가서 딱 그 설득해서 비핵화를 시키고 생화학 무기까지. 자 하노이 회담 때 트럼프가 제시한 조건. 그러니까 WMD 전체를 다 없애라. 그리고 무조건 항복하라라고 하는 조건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작은 또리 장군한테 가서 우리 뭐 서로 내통하고 있으니까 잘 통하니까 그거 없애고 그다음에 그거 없애고 난 뒤에 그다음에 유엔 제재를 다 푸는 걸 객관적으로 정빙을 다 시켜서 유엔 제재를 다 풀어서 그다음에 남북 하자. 네. 그럼 그래도 뭐 평화 경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갑자기 뭐 남북 교류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교류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죠. 돈도 없으면 이미 이제 뭐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반응이 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망언을 하냐. 그러니까 또 무슨 뭐라 그랬죠? 지금 문재인한테? 뭐 저기 입에 담기 싫어요. 아니요. 해보세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니요. 괜찮아. 그 전에 뭐 또 이야기도 많이 아니요. 했고 삶은 소대 개 짖는 소리? 개짖면서. 뭐요? 그리고 뭐야? 그 전에 펑펑 쏘고 난 뒤에 뭐 사냥 총에 사냥 총에 놀라서 지린. 네, 노즘 지린. 오줌 지린. 오줌 지린 사냥감이 내는 울음소리 같은 소리하고 그러니까. 자빠졌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북한은 10월 1일부터 세계 은행망에서 퇴출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빠요. 미국이 지금 법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켜서 통과시켰잖아. 그렇죠. 국방수권법안이라는 거는 해마다 정해지는 법인데 예. 그게 발효가 미국의 회계연도가 그게 국방 예산에 관한 법인데 예. 미국 회계연도가 10월 1일에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10월 1일이 되면 피스칼 이어 2020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연방정부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가 된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 10월 1일부터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북한이 이제 세계은행망에서 퇴출돼. 그게 뭐냐? 은행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보낼 수도 없고 그게 무슨 전략물자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에서 은행을 통해서 해외로 송금할 길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면 뭐가 되냐? 밖에서 물건 사오려면 캐시 들고 돌아다녀야 돼. 금괴랑. 바로 10월 1일 되면은 우리 내가 문통이 말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네. 내가 평양이? 아무도 흔들어 하면은 그럼 내가 지금 북한의 그 외화벌 일꾼이면 마음속으로 내 10월 1일만 달아. 10월 1일만 달아. 내가 평양에서 딱 100만 달러 딱 받아갖고 나오면서 yes sir. 제가 물건 확실히 사오겠습니다. 한 다음에 바로 튀겠다. 이미 튈 거 다 그 준비해 놓은 외화벌이 그 해외 접촉 일꾼들이 수두룩할 거라고. 많이 들어왔잖아 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게 의심이 좀 많은 체제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시를 주면 믿지를 못하잖아. 너 임마 보고에는 100만 불 거래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 자식 80만 불 거래하고 20만 불 더 임마에 그러니까. 포켓했지. 너 배달 사고 냈지. 그런 친구들 그래가지고 50명 잡아 죽일 수가 있다고. 벌써 이미 올 초에 예. 50여 명을 완전히 잡아 죽이고 그거 다 몰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돈 심부름하면서 장 보러 다니는 애들. 이게 장 보러 다니는 거예요. 이 돈 심부름하면서 장 보러 다니는 애들 입장에서 훈련받지 않는 아니 애들 그게 아니라 광대입니다. 그 돈가방 들면 내가 정직하게 심부름을 해도
눈밖에 나면 하루살이 목숨인데. 그렇죠. 예. 이럴 바야 내가 그냥 돈 가방 들고 튀겠다. 가방 들고 튀어라. 가방 또 튀어라. 그거죠. 그게 이제 자기가 결론 내린 인생 좌우명이 될 수 있어요. 그 김정은이가 그걸 믿겠느냐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갔는데 10월 1일부터 북한의 해외 금융이 오가는 게 다 끊기는 상태가 갔는데 한가하게 문재인은 아니 평화 경제에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기가 이제 죽어서 대가리가 웃는다 그러겠죠. 한마디로 좀 상스럽게 표현하면 아주 미워 죽을 겁니다. 꼭지가 도른 거야. 꼭지가. 그렇죠. 그래서 뭐 아침마다 불꽃놀이 하잖아요. 오늘 새벽도 했고. 그러니까 야 문재인은 어떻게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소리나 하고 자빠졌냐. 아마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은 이제 지금 소머리 이제 국밥 10월 먹고 1일 싶다. 되면은 저쪽은 아무도 흔들 수도 없고 침투가 안 되고 저건 이제 고사되는 쪽으로 가고. 네. 그래 되니까 뭐 모르지 문재인 어펄리기 왕창 우리 저 기업들한테 세금 많이 저 축적했다가 망하는 저 기업 저기 망하는 저 회사 왕창 그냥 돈으로 주고 인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거나 네. 자 다음번은 뭐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세 가지로 하고 그다음에 예. 정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기가 번쩍 뜨이는 그리고 실수를 금하지 못한 뭐래니까. 좀 드립시다. 뜸 아니, 들이기 워낙 뭘. 커요. 그게 뭘 커? 대한민국의 네. 대통령 입에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처음인가? 그렇죠. DJ는 안 그랬어요. No, never. 노무현 안 그랬어요. No, no. 이낙연인가 그런 비슷한 소리 하는 이낙연 총리는 예. 국회 윤한홍 의원의 질문에 윤한홍도 내용을 잘못 봤어요. 예. 싱가포르 1차 네네. 미북 회담 때 네. 제일 첫 줄이 네. 문장은 네. 미국은 예. 북한의 DPRK의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선언했어요. DPRK의 안전보장. 근데 그거를 국가의 안전보장. 이번에 미국의 대사로 기피 인물로 해서 대사도 못된 문정인과 그쪽 팀들이 그거 나가리 됐어요. 문정인 대사설은. 나가겠죠. 대사는 이미 그 자기가 예. 자기가 고사를 한 걸로 나왔는데 고사를 해서 지금 일단 이미 국제적으로 일본에서도 보도가 됐어요. 문재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페르소나 논 그라타 예. 기피 인물로 아그레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통지를 받고 자기가 말하자면 고사를 한 겁니다. 그걸로 판명이 났어요. 페르소나 넌그라타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피 인물 저 사람은 보내지 마라. 라고 미국 쪽에서 미국 쪽에서 사인이 왔고 그다음에 그래서 모양새를 문정인 교수가 그걸 철회하는 걸로 고사하는 걸로 우리 국내적으로 조정동부터 해가지고 뭐 한겨레 경향 뭐 다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일본까지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네. 일본도 그렇고 실제 내막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피 인물 통보다. 네네. 다시 말 돌아가서 예. 그럼 아까 체제 보장이란 단어는 그 싱가포르 회담 다음에 문정인이 처음에 노가리를 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정인 씨가 이제 미국이 체제 보장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했나?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수없이 하고 다녔어요. 그걸 이낙연이 그걸 또 믿고 네.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나? 그러니까 질문도 체제 보장을 하고 답변도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이 체제 보장한 거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이 누가 질문했어요? 그걸? 내가 내가 고등학교 후배라서 좀 그런데 윤한홍 의원이 그랬어요. 한국당이야?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에 그 사람 4년제 대학 나왔어. 아니 뭐 행정고시까지 하고 경남도 부의사까지 한 사람인데 국제 정치를 그 뉘앙스를 뉘앙스가 문제가 아니지. 그거 구글 번역해 아니 보면 지금 알지. 구글 번역하는 게 아니라 DPRK의 안전보장이 대한민국의 지금 국제정치학 교수들 중에서 싱가포르 1차 합의문의 그 첫 줄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조중동도 맨날 체제 보장하고 있잖아. 5%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스토리가 뭐냐면
DPRK의 시큐리티 개런티를 위해서 미국이 노력한다라고 네. 이제 싱가포르 회담 때 합의문 제 첫 줄인데 그걸 가지고 한국당의 윤한홍 의원이 네. 이낙연한테 질문을 할 때 네. 당신 이거 저기 뭐 미국이 이제 북한 체제 보장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또 이낙연이가 또 맞다. 이제 맞다가 아니고 미국이 뭐 이제 북한 체제 보장하게 생겼다. 한 수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뭐라 그랬어? 원래 우리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제1 미북 그 합의문에서 북한의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라고 이낙연이가 또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엉터리 소리를 했고 그걸 엉터리 소리고. 바깥에서 바람 잡고 다닌 건 문정인이고. 그 전에 문재인이 바람 잡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잠깐만 이게 이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청자님들께서도 이제 헷갈리니까 네. 미국은 한 번도 북한의 체제 보장, 레짐 시큐리티 개런티, 레짐 개런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세이모어나 피츠제랄드 같이 별로 트럼프랑 친하지도 않은 네. 국무선 쪽 전직 국무선 그 고위 관료들이 네. 이 그 시큐리티 개런티가 뜻이 뭐냐, 네. 안전보장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 그렇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소극적인 놈이죠. 예. 그 적극적으로 해석을 그걸 왜 하면 그러면 이게 유엔이 보증한 품질 보증한 히틀러보다 흉악한 전체주의 사교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교 체제를 미국이 보장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가 아니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러면 북한 주민은 다 개병신인가? 이게 이제 조금 이론적으로 개론적으로 이야기. 첫째, 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 북한은 절대 북한의 김씨 사교 전체주의 권력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제1명제. 그거는 좌파든 우파든 다 거의 인정해요. 예. 그다음 두 번째, 북한 비핵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좌파들은 네. 친전체주의 학자들은 김씨 정권 김씨 체제 영생교. 그거를 소위 김씨 그걸 영생교. 앞에 김씨를 빼고 네. 체제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줘야 비핵화의 협상에 진정하게 진행이 될 거다. 즉 북한 김씨 권력의 보장 이거를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레토릭으로 바꿔가지고 그 학자들이 나 학자들이- 숟가락 놔야 돼. 아니, 그게 이거는 아니고. 학자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솔직히 학자들이 말하면 이제 상황을 개념화시키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한반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반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를 누구든지 간에 학자들은 그걸 뒤에 서술을 할 때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왔어요. 그건 이제 바보 문정인 똥멍청이 씨가- 같은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바보가 똥멍청이 같은 프레임이고 뭐 나 닮아서 이제 말 험해졌다. 근데 이제 모든 백모성공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대고 체제 보장을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이건 심대한 문제라고 삼고 예. 있는 이유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미국이 그걸 했을 때 그것을 몰랐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정인이나 이낙연 총리는 이거를 악용을 한 거죠. 악용을 한 거예요. 네. 오용하고 악용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개런티라는 거를 레짐 시큐리티 개런티로 바꿔서 체제 보장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했는데 그나마 대통령 입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없죠. 이때까지. 그러면 없죠. 이거를 북한에 내가 웃기는 게 뭔지 알아? 자, 북한의 김일성 영생교 체제를 보장하겠습니다. 예, 그걸 예. 제가 이제 백모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했다 봐. 예.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뜻이 뭐가 되냐? 북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각성되면 저 물고 튀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북의 체제를 보장했네. 네. 그럼 내가 국군 혹은 용병을 사서 북에 보내서 북한 주민을 학살해 줘야 되네.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용병 사지 않는다 그런다면 국가 예산으로 용병 살 수 없잖아. 그럼 국군 보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저거는요. 저 말은 군
장성들, 특히 퇴역 장성들이 정면으로 반박해야 될 소리예요. 너 지금 국군을 북한 주민 학살 부대로 보내려고 하는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너 의도가 뭐냐라고 대한민국 장성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 저거는. 당연이죠. 근데 이것들이 군복 입은 공무원이요. 상무 정신이 없어. 군인이라는 건요. 군인의 기본 그 정신 세계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은 죽을 자리를 정확하게 내가 고르겠다라는 게 군인의 기본 마인드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직업 군인들은요. 죽을 자리 고르겠다는 생각이 없어. 근데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계급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어.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우리법 연구에 네. 예? 내가 보니까 뭐 일반 그게 아니라 홍위병 같이 움직이는 우리법 네. 연구에 검사는 별로 없지만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행위로 지금 하야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의무를 지는 게 대통령의 의무 아닙니까? 근데 체제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현대사 전체를 다 저 탄핵이에요. 탄핵을 넘어서죠. 예, 예. 형법상 예. 저걸 이렇게 한 여적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의 근본 정신을 파괴한 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 말 들으면서 저거는 아니,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는 게 저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야 정원아, 김정은 위원장, 당신이랑 나랑 같이 권력 보장합시다. 남쪽에서 시끄럽고 꼴통스러운 이 문재인 자신의 용어에 의하면 네. 이념에 갇혀서 스스로 고립된 자들. 문재인 엊그저께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 얘들이 시끄럽게 튀어나오면 당신이 특수부대 보내줘서 얘들 학살해줘. 그 대신에 당신 쪽에서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반정부 운동하고 시끄럽게 튀어나오면 우리가 군인을 보내든지 용병을 보내서 학살해 줄게. 상호 학살 대행 보장을 해라. 이거 차라리 그 길 외에 어떻게 그 김일성 영생교라는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사교 체제의 체제를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근데 이거 또 무식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할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그 비서관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 그 기대도 마세요. 기대도 말고. 아유, 골 아파. 그 방공을 아마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방공은 정책이에요. 근데 이데올로기는 주사, 계급혁명, 응? 이게 다 이데올로기로 정의된 게 자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문제는 문재인 586 이 친구들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조중동 보세요. 조중동 어저께 우리 그렇게 제대로 그 태극기 통합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보도 태도.